인생의 꿈을 공유하고 살아온 40년지기, 오랜 친구를 법정에 세운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의 씁쓸한 한마디는 이제는 아무도 못 믿겠다였습니다. 올해 60대 초반인 중견회사 사장 김 씨는 최근 40년지기 오랜 친구를 고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과연 두 사람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친구는 어릴 적부터 모든 것을 함께 해왔습니다. 인생의 꿈을 공유하며 서로를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반자로 여겼지요. 김 대표는 40년 전 작은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김 대표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던 40년지기 친구 진수에게 회사의 재정과 운영을 맡겼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김 대표와 진수는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두 사람은 노후를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김 대표는 진수를 전적으로 신뢰했고 회사의 재정 관리 역시 그에게 맡겼습니다. 40년이란 시간 동안 쌓아온 우정과 신뢰는 그 어떤 의심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김 대표는 회사의 회계 장부를 우연히 살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회사의 자금 흐름이 예상과 맞지 않다는 것을 느낀 그는 처음엔 단순한 오류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이 계속되었고 그는 외부 회계사에게 정밀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회계사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수가 지난 10년 동안 회사 자금에서 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빼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대표는 이 사실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친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수를 불러 이 문제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을 부인하던 진수는 결국 증거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조금씩 빼돌렸고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그의 뒤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린 친구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박진수를 법적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의 존립과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표로서 그는 이 사건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진수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소 후 사건은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이 시작됐다. 사건명은 횡령이었다. 타인의 재물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판사가 재판 시작을 알리자 검사가 공소 사실을 밝힌다. 60회에 걸친 회사 돈 6억 횡령, 심지어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처벌이 불가한 금액은 제외됐다. 드러난 피해 금액만 6억 원이다. 피해자는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다. 수십 년간 전적으로 피고인을 믿고 관련 업무를 맡겼었다. 이 때문에 법정 분위기는 소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됐다. 대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감정이 증오로 번지는 일이 잦다. 보통은 내 돈 내놓아라. 빼돌린 돈 다 어디다 썼냐. 이놈, 저놈 소란이 벌어진다. 그런데 이날 법정 분위기는 달랐다. 돈이 문제가 된 사건인데 피해자는 처음부터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피고인에겐 눈길도 건네지 않았다. 범행을 알아차린 뒤 이날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을 처음 본다고 전했다. 2년 만이었다. 둘은 20대 초반부터 만난 40년지기 친구다. 검사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담담하게 할 말을 이어갔다. 피고인석에는 옛 친구가 앉았다. 40년지기 친구를 고소한 사장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이제 아무도 못 믿겠다. 검사는 먼저 어쩌다 고소하게 된 거냐고 질문했다.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게
너무 싫어서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무도 믿지를 못하겠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갑자기 피고인의 돈 씀씀이가 달라지지 않았냐는 질문에도 맞다고 했다. 갑자기 나한테 밥과 술을 사기 시작하더라. 의아했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 돈이 횡령한 회사 돈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김 대표자는 씁쓸하게 헛웃음을 지었다. 이어 대기업보다 급여를 많이 줬다며 이미 정이 다 떨어졌고 남은 건 배신감 뿐이라고 전했다. 피해가 변제될 가능성은 이미 마음을 접었고 처벌만을 원한다고 말했다. 친구는 시종일관 담담한 모습이었다. 주로 바닥을 응시하다가 질문이 나오면 그제서야 고개를 들고 대부분 짤막하게 답했다. 검사가 물었다. 어쩌다 횡령을 하게 됐는가? 친구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며 소액이었다고 했다. 이어 하다 보니 점점 금액이 늘더라고 말했다. 발각이 될 것 같지 않았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금방 메꿀 수 있을 줄 알았다고 했다. 알고 지내던 형님이 경마를 하면 1억 천금을 벌 수 있다고 그랬다며 그 말을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검사는 친구에게 미안하지는 않냐고 물었다. 많이 그렇다고 했다. 죄인된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질문이 끝난 뒤 최후 진술이 이어졌다. 친구는 한참을 바닥만 바라봤다. 책상을 짚고 있더니 몇 분 뒤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며 이 말을 짚었다. 친구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명했지만 법은 그의 행위를 명백한 횡령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고 회사 자금을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 자산을 몰수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 대표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40년간 함께한 친구가 법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김 대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와의 우정을 잃었고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사의 대표로서 그리고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에게 신뢰와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고 앞으로의 경영에서 더욱 철저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 사건을 통해 친구와의 우정이 아무리 깊어도 비즈니스에서는 명확한 경계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오랜 친구를 잃었지만 그는 회사와 직원들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했으며 그 선택은 앞으로의 경영에 중요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그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인생을 더 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연도 들어보세요. 아래는 30년 지기 친구의 우정이 돈 문제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된 이야기입니다. 성우와 준식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란 두 사람은 매일 같이 학교에 가고 방과 후에는 공원에서 축구를 하며 우정을 키워갔습니다.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까지도 두 사람은 항상 함께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성호는 창업의 꿈을 키웠고 준호는 안정적인 직장을 찾았습니다. 성호가 창업을 할 때 준식은 진심으로 그를 응원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성호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IT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초기에는 자본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열정과 끈기로 사업을 조금씩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성우는 자금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때 준식은 자신의 적금을 깨서 성우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성우는 준식에게 정말 고맙다. 사업이 조금만 더 잘 되면 바로 갚을게. 라고 말했고 준식은 우리 사이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
내가 잘 되면 그걸로 충분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돈 문제를 서류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우의 사업은 점차 성장했습니다. 성우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규모를 확장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성우는 이번에도 준식을 찾아가 5천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준식은 망설였지만 성우의 성공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때도 그들은 별다른 문서 없이 단순히 구두로만 약속했습니다. 준식은 성우가 돈을 갚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성우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성우의 사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사업 확장에 많은 자금이 필요했고 성우는 여러 투자자들과 협력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성우는 준식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을 뒤로 미뤘고 준식은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식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성우에게 몇 번이고 돈을 갚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성우는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지금은 돈을 돌려줄 여유가 없어. 라며 미루기만 했습니다. 준식은 성우의 말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우의 태도에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성우의 사업이 더 커지면서 성우는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차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점점 성공한 사업가의 삶을 살게 된 성우를 보며 준식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성우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준식은 성우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성우는 준식의 말을 듣고 화를 내며 우리가 친구 사이에 그럴 필요가 있냐? 내가 나중에 갚을게. 라고 했지만 준식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준식은 성우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우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미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며 격렬한 다툼을 벌였고 결국 성우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준식에게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쌓인 감정의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성우는 준식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고 준식은 성우가 자신을 무시하고 기만했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그들의 30년 우정은 돈 문제로 완전히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완전히 서로의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준식은 결혼 후 안정된 가정을 꾸렸지만 마음 한편에는 오랜 친구와의 끊어진 관계에 대한 아쉬움과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성우는 사업가로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준식과의 우정이 깨진 것은 그의 인생에서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같은 동네에서 서로를 마주쳐도 고개를 돌리고 지나갈 뿐입니다. 두 사람 모두 과거를 후회하며 돈이 우정을 파괴할 수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우정도 돈 문제로 인해 파괴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돈에 대한 명확한 약속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연 한번 들어보세요. 60대 후반의 동수와 영철은 40년 지기 친구다. 그들은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가까워졌다. 둘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젊음의 열정과 고민을 나누었고 졸업 후에도 서로의 인생을 공유하며 끈끈한 우정을 이어갔다. 결혼, 자녀의 출산, 직장 생활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곁에 있었다. 40년 동안의 우정은 두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였다. 동수는 영철을 형제처럼 생각했고 영철도 동수를 믿고 의지했다.
그들은 서로의 가족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휴가 때마다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동수는 큰 기업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영철은 작은 자영업을 운영하며 비교적 소박한 생활을 했다. 처음에는 이러한 차이가 두 사람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영철은 동수와의 대화에서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동수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종종 영철에게 직장 생활의 이야기를 꺼냈다. 반면 영철은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인 고민이 깊어갔다. 그는 동수의 성공을 축하하면서도 자신과 비교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런 감정은 서서히 그들의 관계에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를 가졌다. 동수는 자신의 최근 승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들뜬 마음을 표현했다. 영철아, 이번에 내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어. 성공하면 보너스도 받고 나중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영철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정말 잘 됐네, 동수야. 너는 항상 잘 나가네. 그러나 영철의 마음속에는 씁쓸한 감정이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의 현재 상황과 동수의 성공을 비교하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철은 동수와의 관계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는 동수와의 만남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그와의 대화에서 자신이 위축되는 것을 느꼈다. 몇 달 후, 동수는 영철에게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투자를 제안했다. 동수는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 진심으로 제안한 것이었지만, 영철은 이를 자존심 상하는 일로 받아들였다. 영철은 말했다. 동수야, 내 마음은 고맙지만 난 괜찮아. 내 힘으로 해낼 수 있어. 영철아, 우리가 친구로 지낸 지 얼마나 됐는데. 난 진심으로 널 돕고 싶은 거야. 영철은 차갑게 대답했다. 난 너한테 빚지고 싶지 않아. 그냥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대화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졌다. 영철은 동수의 호의를 부담스럽게 느꼈고, 동수는 영철의 태도에 실망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았고, 만날 때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영철의 자녀 결혼식을 계기로 완전히 틀어졌다. 영철은 결혼식 준비로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동수에게는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수는 결혼식에서 자신이 초대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동수는 영철에게 말했다. 영철아, 내가 너희 아이 결혼식을 나중에 알게 됐어.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니? 영철은 냉담하게 대답했다. 그냥 조용히 하고 싶었어.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동수는 영철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 우리가 친구로 지낸 지 40년인데 너는 내가 너를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영철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동수야, 너랑 나랑 이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잘해주려는 거 알아. 하지만 그게 나한텐 더 힘들어. 이제 그만하자. 이 통화 이후로 두 사람은 연락을 끊었다. 40년 우정의 끝은 그렇게 조용히 찾아왔다. 동수는 영철을 잃은 것이 너무나 아쉬웠지만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이 원인임을 깨달았다. 영철 역시 동수의 진심을 이해했지만 그와의 관계가 자신에게는 더 이상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아갔다. 동수는 영철과의 우정을 그리워하며
때로는 그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를 내지 못했다. 영철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켰지만 그 대가로 오랜 친구를 잃었다는 것을 마음 한편에 안고 살아갔다.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40년 동안 함께 쌓아온 우정이 단 한순간의 갈등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인간관계에서의 신중함과 배려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이 사연은 오랜 우정도 서로의 상황이 변할 때 그 관계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서로의 변화된 위치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도 한순간에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또 다른 사연 한번 들어보세요. 올해 70세 동갑내기인 김 씨와 이 씨는 40대 초반에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당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사업 관련 모임에서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다. 둘은 성격이 잘 맞았고 사업적인 고민이나 가정사까지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로 발전했다. 서로의 가족과도 친해지며 가끔씩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그들의 우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졌고 이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와 이 씨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김 씨는 사업이 잘 풀려 점차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지만 이 씨는 몇 차례 실패를 겪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도 김 씨는 친구를 돕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종종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씨는 그런 김 씨에게 고마움을 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마움이 점차 불편함으로 바뀌었다. 김 씨는 종종 그때 내가 너를 도와줬잖아 라는 말을 하곤 했고 이 말은 이 씨에게 상처가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말이라며 넘겼지만 반복될수록 그 말은 이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 씨는 자신이 친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불편해졌고 자존심에 금이 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작지만 반복되는 일상에서 더욱 깊어졌다. 김 씨는 여전히 이 씨를 친구로서 아끼고 챙겼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냈다. 이 씨는 김 씨의 도움을 받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그에 대한 의존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골프를 치러 나갔다. 평소처럼 대화가 이어지던 중 김 씨가 다시 한번 과거의 이야기를 꺼냈다. 친구야, 그때 내가 너 도와줘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지. 우리가 참 인연이 깊어. 그러자 이 씨가 말한다. 그 얘긴 그만 좀 하자. 난 이미 충분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김 씨는 웃으며 알았어. 그냥 가끔 생각나서 말이야. 웃자고 한 말이야. 하지만 이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는 김 씨의 말이 마치 자신의 지금 위치가 전적으로 김 씨 덕분이라고 말하는 느낌을 주었다고 생각했다. 이 씨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몇 주 후, 이 씨의 생일이 다가왔다. 김 씨는 친구를 위해 파티를 준비했다. 그는 이 씨의 친구들을 초대하고 고급 식당에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씨는 그 자리가 몹시 불편했다. 그는 김 씨가 자신을 돕는 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생일 파티 중 김 씨가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친구야, 내가 준비한 생일 파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파티 준비했던 거 기억나지? 라고 말했을 때 이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친구야, 이제 그만하자.
난 내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이 말을 남기고 이 씨는 식당을 떠났다. 김 씨는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쌓였던 갈등이 한순간에 폭발한 것을 느꼈다. 그 사건 이후 두 사람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김 씨는 처음에는 친구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무심코 한 말들이 친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고 이 씨는 더 이상 그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 씨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존심을 회복하려 했고 김 씨와의 관계를 끝내는 것이 그에게 필요한 결단이었다. 그는 오랜 친구였던 김 씨와의 기억을 되새기면서도 그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김 씨는 혼자 남아 친구와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이 씨를 돕고 싶었던 것이 맞지만 그 과정에서 무심코 자존심을 상하게 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는 30년 지기 친구를 잃은 것이 자신이 너무나 소중히 여겼던 우정을 잃게 된 것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김 씨는 더 이상 이 씨를 찾아가지 않았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친구의 행복을 기원하며 그가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길 바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두 사람의 30년 우정은 끝이 났다. 그들의 관계는 의절로 마무리되었지만 그들의 삶에 남긴 상처는 각자 깊은 교훈을 남겼다. 김 씨는 후회와 함께 남은 여생을 보내며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기로 다짐했다. 이 씨는 새로운 삶을 살며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갔다. 이 사연은 오랜 우정도 작은 말과 행동에서 시작된 갈등으로 인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인간관계에서의 신중함과 배려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위 사연들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사례들을 각색한 사연들입니다. 위 사연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행복하신가요?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혹시 주변에 멀리해야 할 사람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지요. 그 중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자신과 잘 맞는 사람, 잘 맞지 않는 사람 등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해로운 사람이지만 나는 그것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답니다.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나를 진정으로 신경 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신경을 써야겠지요. 다음은 탈무드의 지혜를 바탕으로 주변에 멀리해야 하는 사람들의 유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난히 말이 많고 변덕이 심하고 남의 말 옮기고 남을 헐뜯고 자기 주장만 강한 사람은 멀리하는 게 정답입니다. 멀리해야 하는 사람 첫 번째. 입이 가벼운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함부로 남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입을 닫을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새장으로부터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가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결코 붙잡을 수가 없다. 많은 말 중에서도 비밀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지키는 것은 그게 설령 현자일지라도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비밀이란 바람처럼 붙들어두려고 하여도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나가버린다. 따라서 남의 얘기를 들었거든 깊은 바다 속에 가라앉게 한후 결코 꺼내보지 마라. 말을 조심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멀리하고 또한 나 역시 반드시 말을 조심하라. 함부로 하는 비난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조금 알고 있는 조직을 아는 체 하며 그저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다. 소리가 나는 깡통은 그 속에 무엇인가가 조금 들어있을 때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무엇을 조금 아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한다. 또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을 멀리하라.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른다.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거기에 물들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불평하는 사람으로 변해간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배우려는 태도를 갖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과 친구가 되어도 좋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이다. 사람들은 내 손에 손톱이 자라나는 것은 보면서 내 마음에 욕심이 자라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내 머리에 머리카락 엉킨 것은 보면서 내 머릿속 생각이 삐뚤어지고 어긋나는 것은 보지 못한다. 인간은 날마다 변해간다. 인간은 10년 걸려서 배운 것을 단 1분 만에 잊어버릴 수 있다. 인류를 아끼고 사랑하기는 쉬워도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것은 지성이요. 가장 무서운 적은 욕망이다.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을 조리 여기고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탐낸다. 사람의 얼굴이 저마다 다르듯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비밀도 다르다. 노예라도 현실에 만족하면 부드럽고 자유로운 인간부 현실에 불만이 있으면 그 즉시 노예가 된다. 착한 사람의 나쁜 점이 악한 사람의 좋은 점보다 낫다. 누구든지 어딘가에 잘못된 것이 있다. 노인은 자기가 다시 젊어질 수 없음을 알지만 젊은이는 자기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모른다. 의인은 죽은 후에도 산자라고 불리고 있다. 인간은 아이가 태어나면 기뻐하고 사람이 죽으면 슬퍼한다. 태어난 아이 앞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사람이 죽으면 이미 그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방랑자에게서 수다가 나오고 누더기 옷에서 해충이 나온다. 좋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당신이라도 정신 차려라.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듯이 사악한 자에게 배울 것이 있더라도 함께하지 말라. 어울리는 동료가 없는 사람은 오른손 없는 왼손과 같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그렇게 된다. 포도 덩굴에 잘 열린 포도는 아름다움과 결실을 맺는다. 그러나 가시덤불 속 포도는 혐오감과 불쾌함을 준다. 사람만이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 사귄다. 어떻게 늑대와 양이 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한단 말인가? 하느님을 우러르지 않는 불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어울린다. 하이에나가 개와 어울려 살까? 마찬가지로 부자는 가난한 사람과 어울리지 못한다.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사람보다는 올라가라고 말을 듣는 편이 낫다. 신은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은 자를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며 스스로 겸양하는 자를 높이 올린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는 좋은 아내를 얻은 사람이다. 멀리해야 하는 사람. 2번째,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법이다. 나 이외의 사람을 존중하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 삼척동자도 자신을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본능적으로 알거든 사람 간의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 남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깝게 두지 말고 내 자신이 그렇다면 고쳐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인 법이다.
감사할 내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나 역시 남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남의 즐거운 일을 보거든 같이 기뻐해주고 남의 슬픔을 보거든 그를 위로해 주어라. 누군가가 베푸는 호의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고 작은 것이라도 표현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듯이 상대가 잘해주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나중에는 자신의 당연한 권리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습관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상대가 잘해줘도 감사함을 느낄 줄 모르는 것이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까이 두지 마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감사할 때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다 읽지는 못하는 법이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항상 남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젊은 때 결혼하여 살아온 현모양처이다. 남의 자비로 사는 것보다 가난한 생활을 하는 편이 낫다. 비싼 진주가 없어졌을 때 이것을 찾기 위해서 오히려 싸구려 작은 촛불이 필요하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왕이 있다. 하나는 땅을 지배하는 왕이고 가난은 마음을 지배하는 왕이다. 이보다 더한 불행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라. 인간관계에서는 섬세하고 현명해야 한다. 남의 감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다. 상대가 느끼는 내용은 항상 나의 생각과 판단보다 옳다고 생각하고 상황을 바꾸려 하거나 관련한 조언을 직접적으로 건네기보다는 그 감정에 충분히 귀 기울여줘라. 상대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극한 감정은 피해라. 충고는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만 하라. 인간관계 때로는 손절이 최선이다. 행복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실감한다. 지금을 즐겨라.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순간은 나중에 당신 인생의 가장 좋은 추억이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마음껏 즐겨라.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반대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책으로부터 지식을 배우고 인생에서 지혜를 배운다. 건강만큼 귀중한 재산도 없다. 시간으로 돈을 살 수는 있어도 돈으로 시간을 사지는 못한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 멀리해야 하는 사람 세 번째. 자기 이익만 주장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지혜로운 자와 벗을 하는 것은 자신도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자와 벗을 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악하게 될 것이다. 자기 말만 맞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남의 의견을 무시하며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고집 피우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나치게 고집스러운 사람을 상대하면 본인의 에너지가 고갈되게 되어 있다. 고집부리는 사람이 만약 본인의 잘못을 알고 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좋다. 열매 맺은 오이는 그 오이가 장차 맛있게 될지 어떨지 모른다. 인생이란 현인에게는 꿈이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놀이이며 부자에게는 희극이고 가난한 자에게는 비극이다. 항상 더 불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라. 선한 곳에는 반드시 조그마한 악이 있다는 말이 있다. 인간이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현자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발전시켜 가는 일을 포기할 수도 없다. 인간이란 누구이고 단점과 부족함이 있으므로 이 단점을 고치기 부단한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단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남과 다른 장점도 지니고 있다. 이를테면 완벽한 현자가 없듯이 철저하게 무지몽매한 사람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단점보다도 장점을 더 많이 개발함으로써 단점은 별것 아닌 사소한 것으로 제쳐버리도록 해야 한다. 장점을 보다 많이 늘어가는 것이 자기 단점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다. 악한 것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쓰다. 그러나 선한 것은 처음에는 쓰지만 나중에는 달다. 행운이 찾아오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행운을 붙잡을 때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간은 그가 한 일에 의해 평가된다. 행동은 말보다도 소리가 크다. 남이 자기를 칭찬하기는 해도 자기 입으로 스스로를 칭찬하지는 말라.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무인이 젊은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귀 기울이는 세상은 마땅히 축복받을 것이다. 두려움과 분노는 인간 노화를 재촉하는 원인이다. 좋은 음식 고요한 풍경 은은한 향기는 인간 마음을 평온히 가라앉힌다. 달콤한 과일에는 그만큼 벌레가 많이 오고 재산이 많으면 걱정도 많다. 스승보다 깊이 배우면 인생은 보다 풍요로워지고 오랜 시간을 명상으로 보내면 지혜가 늘어나고 사람들을 만나 유익한 말을 들으면 좋은 길이 열리고 많은 자손을 베풀면 평온이 찾아온다. 당신이 바라는 행복은 무엇인가? 누가 지혜로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줄 아는 사람이다. 두툼한 지갑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텅 빈 지갑이 좋은 것도 아니다. 돈은 기회를 만들어준다. 돈은 모든 것을 좋게 하지도 않지만 모든 것을 나쁘게 하지도 않는다. 부자를 칭송하는 것은 부자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칭송하는 것이다. 재산이 많으면 걱정거리가 그만큼 늘어나지만 재산이 전혀 없으면 걱정거리가 더 많다. 가난이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운명에도 아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주의다. 그러나 그 주는 돈으로 마련한다. 돈이랑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해 보인다. 멀리해야 하는 사람, 네 번째. 다른 사람들과 자주 다투는 사람은 멀리하라. 주변을 살펴보면 다툼이 끊이질 않는 사람이 있다.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현명한 사람은 싸움을 하지 않는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친구이다. 인간은 누구나 인생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 싸움은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싸움은 결코 서로에게 득이 되는 것이 없다. 싸움은 치졸한 자기 주장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할 때 이치에 맞는 방법을 택한다. 감정에 휘말려서 자기를 주장하려고 할 때 비로소 싸움이 일어난다. 지혜로움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자는 감정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 감정을 내보이면 상대방도 감정으로 맞서게 되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될지라도 자신은 감정을 차지한다. 하지만 자주 다투는 사람을 살펴보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항상 남과의 논쟁을 하기 바쁘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자주 다투는 사람 같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건 아닌지, 설령 나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무엇인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싸움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한쪽의 잘못만으로 시작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멀리해야 하는 사람, 다섯 번째.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고서 함부로 남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아야 한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새 사람을 죽인다.
듣는 사람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험담받는 사람까지 죽이는 것이다. 무기로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상대방을 해칠 수 없지만 헐뜯는 말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다칠 수 있기에 재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자랑하는 행동은 겸손과 공감이 부족하다는 표시일 수 있다.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우월해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을 만나고 돌아서면 좋은 기분이 들지 않으면 나와 잘 맞지 않는다는 마음이다. 관계를 단절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배려심이 없는 사람과는 당장 인연을 끊어야 하는 이유이다. 몸은 마음에 의존하고 마음도 돈에 의존한다. 의학은 가난을 제외한 모든 것을 치료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는 부자가 될 수는 없다. 돈이 당신을 사랑해야 한다. 겨울에 땔감을 사는데 써야 할 돈을 여름에 놀기 위해 쓰지 마라. 고깃국을 먹고 빚쟁이로부터 도망쳐 다니는 것보다 시래기국을 먹고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낫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 하나 있다. 내일 할 일을 오늘 하고 오늘 먹을 것을 내일 먹으면 된다. 가난한 사람은 오늘만 고생하지 않는다. 평생 고생한다. 남의 돈을 빌릴 때 웃지 마라. 갚을 때 울게 된다. 남을 헐뜯는 사람을 멀리하라.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한 동물이 뱀에게 물었다. 사자는 먹이를 쓰러뜨린 뒤에 먹고 늑대는 먹이를 찢어 나눠서 먹는다. 그런데 뱀 너는 먹이를 통째로 삼켜버리는데 그건 무슨 일이냐고. 그러자 뱀이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그것이 남을 헐뜯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입으로는 상대방을 상처 입히지 않으니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을 한 자, 험담을 듣고 있는 사람, 험담의 대상자 등 모두 죽일 수 있다. 그러니 이웃의 명예를 자신의 명예처럼 소중히 여겨야 하며 이웃을 비방하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추겨 죄를 짓게 사주하는 일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다. 남을 비방하면 반드시 결과가 좋지 않다. 누구든 다른 이의 일로 비판하는 일은 관계에 어긋나는 일이다. 사람을 비방하는 자는 누구인가 남 이야기하길 좋아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더라 비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설사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남을 비방하는 자들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금지된 계율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독설이다. 어떤 이들의 말은 심지어 독설이 분출한 독액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착하고 깨끗한 사람인 척하며 남을 비방하고 유혹하는 사람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독설에 동의하는 사람도 독약을 내뱉은 자와 같이 비난받을 것이다. 남을 헐뜯는 말을 듣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에 동의하는 느낌을 주는 사람 또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이들은 독설이 퍼져 사람들을 치욕스럽게 하는 일을 암묵적으로 도와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친구에게든 원수에게든 남의 말을 옮기지 마라. 입을 다무는 것이 죄가 되기 전에는 들은 말을 누설하지 마라. 내가 수다를 떨면 남이 너를 경계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너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을 듣거든 마음속에 묻어버려라. 그 말이 터져 나올 리 없으니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다.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배우지만 입을 다무는 것은 평생 배우기 힘들다. 항상 침묵 속에 있는 사람은 처남에 가까이 가기가 쉽다. 행동이 가벼운 사람은 쓸데없이 입을 놀리고 바로 고독과 초조함을 느낀다. 구해야 할 일을 삼가려는 결심을 하면 진실에 다가선다 말할 것은 하되 불필요한 말은 삼가라.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나가며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면 반성하라.
인생의 모든 문제가 금전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돈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인간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돈이란 인정 없는 주인이기도 하지만 반면 유익한 심부름꾼일 수도 있다. 부자를 칭송하는 사람은 사실 부자보다 돈을 칭송하는 것이다. 돈은 인간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지만 그것이 인간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집에 돈이 많으면 평화가 있으나 재물이 많으면 그만큼 걱정거리도 늘어나지만 재물이 전혀 없으면 걱정거리가 더 많다. 재물이 있는 자는 근심거리를 안고 살지만 가난한 자는 세상의 모든 걱정을 안고 살아간다. 돈을 사랑하면서도 돈의 노예가 되어선 안 된다. 돈은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 사람은 남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선한 일을 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의 선한 일을 숨기는 것이 좋다. 사람은 세 가지 이름을 갖는다. 부모가 태어났을 때 붙여주는 이름, 사람들이 정을 담아 부르는 이름, 그리고 자기 생애가 끝났을 때 얻게 되는 명성이라는 이름 세 가지이다. 풍족한 사람이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젊고도 늙었고 어떤 사람은 늙었어도 인간은 20년 걸려서 배운 것을 2년 안에 잊을 수가 있다. 움직일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라. 힘이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인간이 선택해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명예롭고 타인의 눈에도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이다. 가장 건강한 사람은 늘 웃는 사람이며 가장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는 사람이다. 거짓말쟁이에게 주어지는 최대 벌은 그가 진실을 말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것이다. 가장 좋은 인격은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처신하는 사람이고 가장 부지런한 사람은 늘 일을 하는 사람이며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작은 것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다. 인생이란 여행이다. 목적지를 정하고 가장 멋진 경로를 찾아가면서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해를 거듭함에 따라 지혜는 닦여진다. 시간은 금이다.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삶을 낭비하게 된다. 행복한 삶의 비결은 인내와 겸손에 있다. 공짜로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의 충고는 듣지 마라. 삶은 짧고 세상은 넓다. 따라서 인생을 최대한 즐겨라. 선반이 비싸다고 그 위에 얹은 물건이 비싸지는 것은 아니다. 행복은 상태이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한다.